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가 평산마을의 시위대를 공격을 한 이른바 생쥐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노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위대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가 인간 바리케이트에 갇혀 있다.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을 하고 이른바 문바들을 핵심으로 하는 지지자들의 대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계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생쥐라는 표현이 더욱더 자신의 부모를 초라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현장에 내려가서 봤다. 그러니까 항의하고 충돌을 해서 같이 구치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서 부모를 지켜보고 싶었지만 무력감을 느꼈고 수적으로 열세였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문바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이 내외가 저런 식의 고난에 처했는데 문바들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내려가서 왜 맞시위라든가 또는 시위대를 왜 진압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선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시위대를 신랄하게 매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입으로 해대는 총질이다. 그러니까 정당한 시위나 비판이 아니라 이 쌍욕과 증오를 마구 배설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더해서 문다혜라는 인물이 그동안 문재인 내외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는가, 이런 경력이 다시 떠올라서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 후에 문다혜 가족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팔고 대통령의 가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찌 보자면 상징적으로 도덕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 문다혜의 남편이 이스타 항공 태국 이스타 항공에 취직을 했습니다. 고위직에.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타 항공의 소유주 이상직 씨가 2년 후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배임이라든가 이런 혐의로 해서 자, 의원직을 상실을 했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특혜는 없었겠는가? 대통령 장인 찬스를 쓴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의혹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3년 정도의 태국 생활을 마치고 들어와서 또 멀쩡한 서울에 집을 팔고, 집을 팔았으면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버젓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국사일을 보는 데에 국민들이 제공한 대통령의 살림집 관저에 버젓이 이주를 해서 1년 넘게 문재인 내외와 같이 살았습니다. 사저라는 것은, 관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고 공공건물이고 국가 소유입니다. 문재인 내외와 그리고 출가나 또는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들이 같이 사는 곳입니다. 버젓이 출가를 해서 버젓이 집도 있고 버젓이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는 문다혜 가족이 왜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서 삽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어지고 또 그 운영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곳에서 국민 세금을 축내가면서 살았던 것, 많은 국민들은 전세나 월세,
이런 데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은 전세금과 월세금을 절약을 해가면서 국가의 공공시설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 어저께 제가 올린 동영상에 올린 댓글을 보면 대개 몇 가지 줄기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재인이 5년 동안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 나라 망치기, 국민들로부터 국가를 약탈한 것, 제가 어저께 묘사했듯이 국가의 머리와 양팔과 양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려 놓은 것, 이런 죄과에 비하면 이 정도의 시련, 이 정도의 어려움, 이 정도의 괴롭힘은 조족지열이다. 조족지열이다. 이 1인 시위대 또는 시위단체들의 시위는 합법적이고 소음의 규모도 합법적인 수준에 미달하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응축된 국민 분노의 아주 작은 표출이다. 아직도 멀었다. 세 번째, 평산마을 주민들은 문재인 내외를 자신 마을로 받아들일 때 이런 것을 숙명적으로 감수할 각오를 했어야 된다. 물론 그들에게는 미안하고 4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 내지 70%가 고령층이다. 그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미안하고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숙명적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은 왜냐? 몇몇 시위대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응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글을 올려서 문다혜의 이런 망동, 경거 망동을 나무랬습니다. 당신들은 남의 집 딸이 쌍욕을 먹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사필귀정이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도 잘못한 것이 많지만 정유라 씨도 억울하게 당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동과 조작과 허위 사실에 의해서. 그럴 때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물음을 정유라가 문다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생뚱맞은 생쥐 사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